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를 이용해서 룰렛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에 앞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목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티의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설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유니티 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룰렛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리소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리소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게임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리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뭐 이미지라든가 사운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리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소스 자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제작 도구 한번 살펴볼게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 도구입니다. 어,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엔진들이 유명한 게임 엔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배경으로 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이 접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크래치 등도 있고요. 자바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게임 개발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제작 도구 중에 유니티를 한번 볼까요? 유니티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게임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모바일이나 캐주얼 게임에서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는 3D 쪽 게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VR, AR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 광고라든가 건축, 애니메이션 등에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제작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언리얼 엔진도 유니티와 마찬가지로 게임 엔진이고요. 온라인 게임이나 PC 게임 등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뭐 건축, 영화 등의 컨텐츠 제작도 가능하고요. AR, VR 컨텐츠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블록 코딩을 이용한 게임 개발이고요. 제공되는 사운드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쉽게 게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요,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바라든가 C 언어, C++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가 게임 컨텐츠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여기서 예를 든다면 자동차의 뭐 쇼룸이라든가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사전 지원 교육 등등의 컨텐츠를 개발할 수가 있고요. 방송 분야에서는 뭐 가상 스튜디오, 그래서 VR이나 AR 같은 가상 스튜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건축에서는 가상 모형, 3D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뭐 홍보 영상 있죠. 그런 것들을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주특기인 게임 컨텐츠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니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사이트에 접속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니티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플랜 및 가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화면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개인에서 퍼스널에서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 아래쪽 그림처럼 유니티에 대한 3단계 제작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허브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유니티 사이트에서요. 플랜 및 가격이 아니라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똑같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해당하는 운영체제를 선택을 해서 유니티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네, 유니티를 활용한 3단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니티를 사용을 해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할 때 이렇게 3단계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유니티 허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에서 이제 유니티 버전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허브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해당하는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공해 주는 건 윈도우용이랑 맥용이랑 그 다음에 리눅스용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운영체제에 맞는 허브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티 버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유니티는 되게 자주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버전을 선택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눌러서 프로젝트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유니티 허브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티 허브를 이용을 해서 버전 관리가 가능해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유니티는 버전업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어떤 버전을 사용할 건지 유니티 허브를 이용을 해서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도 이 허브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허브를 사용을 해서 유니티의 컨텐츠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유니티 허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홈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이센스 연결 및 활성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하기, 그 다음에 조직 및 협업, 그리고 설치, 다운로드 및 관리, 유니티 사용법 학습, 그 다음에 커뮤니티 참여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유니티 허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니티 허브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왼쪽에 보시면 설치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설치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 위에 에디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 에디터 설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유니티 허브를 설치를 하고 나면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정식 릴리스랑 사전 릴리스, 아카이브 세 개의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식 릴리스를 선택하여서 여기 해당하는 유니티 버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에디터를 설치하고 나면은 다른 버전의 유니티를 설치하고 싶은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니면 특정 버전의 유니티를 설치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여기 아카이브 있는 부분에 탭에서 아카이브 다운로드를 하시면
내가 필요한 버전 아니면 지금 최신 버전보다 이전 버전의 유니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쪽 사이트로 연결을 해서 해당 운영체제와 버전을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니티를 설치할 때 보면은 그 버전 뒤에 이렇게 LTS라고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LTS가 뭐냐면 보다 안정적인 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 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LTS가 붙어 있는 버전을 설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니티를 설치하고 나서 그 설치할 때 그 부분을 빼먹었네 라고 했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모듈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설치 시 설치하지 못한 모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설치한 버전 옆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거기에 모듈 추가라고 있어요. 그 모듈 추가를 눌러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유니티의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유니티의 계정이 없으면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 부분에 이제 어, 나의 이니셜이라든가 그 아이디가 이렇게 모양으로 아이콘 모양으로 뜹니다. 네, 유니티 계정이 없으시면은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암호하고 이메일을 직접 입력을 하시고 유니티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계정이 없는 분은 계정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라이선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반드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서 라이센스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라이센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무료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무료 퍼스널 라이센스 받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를 눌러서 라이센스를 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유니티 허브에서 프로젝트 메뉴에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은 요런 이제 서브 창이 뜨는데요. 모든 템플릿에서 지금 우리는 2D로 지금 생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D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 영어로 입력을 해주세요. 한글을 입력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 버전에서는 한글로 입력하면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그 버전업이 되면서 수정이 됐는데 간혹 한글로 입력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프로젝트명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위치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치도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나타나는 유니티 화면이에요. 이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제가 이제 3D로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2D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화면 구성은 유사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씬뷰가 있습니다. 이 씬뷰는 우리가 작업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작업을 하는 공간을 씬뷰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현재 뭐 오브젝트나 리소스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게임 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게임 뷰는 실제 게임 화면이에요. 실행 화면이고요. 씬뷰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직접 실행을 만약에 뭐 코드를 적용을 시켰다거나 사운드를 적용을 시켰다거나 이랬을 때 직접 게임에서 실행한 화면, 게임 실행 화면을 볼 수 있는 뷰가 바로 게임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뷰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 여기 위에 보면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게임 실행하는 화면이 게임 뷰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 뷰가 있어요. 이 계층 뷰는 이제 하이어라키 뷰라고도 하는데 씬 뷰에 배치한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 오브젝트들을 계층적 구조로 표현해주는 부분이 바로 계층 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뷰가 있어요. 프로젝트 뷰는 우리 게임 만들 때 리소스들 있잖아요. 뭐 그 이미지라든가 스크립트,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쭉 표현해주는 부분이 바로 프로젝트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 뷰가 있어요. 속성 뷰는 인스펙터 뷰라고도 하는데 컴포넌트 단위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각 오브젝트,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들을 설정해주는 부분이 바로 속성 뷰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가지가 일단 기본 뷰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콘솔 창을 추가를 합니다. 콘솔 창의 용도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을 때 오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콘솔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출력을 이제 프린트로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됐는지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프린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프린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콘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콘솔 창은 기본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메뉴에서 추가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는 메뉴에 제너럴의 콘솔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클릭을 하면 콘솔 창이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화면 위치 적당한 곳에다가 배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유니티의 화면 구성 5가지 플러스 콘솔 창까지 6개 확인해 봤습니다. 네, 룰렛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리소스인 이미지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를 실행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화면보다는 화면 구성을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에서 2x3로 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이즈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가 2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젝트 뷰에 원 칼럼이 있어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간격을 조정해 가지고 화면을 구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룰렛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그 빌드 세팅을 먼저 좀 할게요. 사이즈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서 보시면 빌드 세팅이 있습니다. 빌드 세팅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플랫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안드로이드 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폰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스위치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그 스위치 플랫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안드로이드에 맞게끔 환경을 좀 플랫폼을 변경을 시킵니다.
네, 빌드 세팅이 끝났으면 지금 여기 게임 뷰에서 그 폰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좀 변경을 할 건데요. 지금 저는 요 정도 사이즈로 변경을 했어요. 1920 곱하기 1080 사이즈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요 정도 크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두 개를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두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뷰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고요. 프로젝트 뷰에서 우클릭 하시면 Show in Explorer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폴더명, 폴더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how in Explorer를 하게 되면 현재 나의 폴더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에셋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리소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셋이라고 있잖아요. 이 에셋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에러하고 룰렛하고 두 개의 이미지가 지금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드래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폴더를 찾아서 넣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폴더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우클릭해서 Show in Explorer로 하시면 현재의 폴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있던 이미지를 여기 씬뷰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씬뷰에다 갖다 놓으면 그럼 여기 하이라키에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에서 인스펙터 뷰에 오시면 포지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0, 0, 이렇게 해서 0점 좌표에다가 위치를 시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배치를 할 건데 얘가 지금 위로 향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0, 0를 일단 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 배치를 해야 되니까 조금 위로 올릴게요. Y좌표를 좀 올리면 1.75 위치에다 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아래 방향으로 180도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Z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80도 회전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화살표가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컨트롤 힐을 하게 되면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손바닥 모양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 화면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켰고요. 배경 색깔이 너무 파랗잖아요. 지금 게임 뷰를 보게 되면 그래서 배경 색깔을 좀 변경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하이라키 보시면 메인 카메라가 있어요. 메인 카메라에 보시면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색깔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색깔을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깔을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배경 색깔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룰렛을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 적용하도록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뷰에서 여기 플러스 옆에 보시면 역삼각형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시면 C#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C# 스크립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파일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룰렛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뭐 이건 그냥 A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룰렛이라고 C# 스크립트 파일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 해주세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면서 이렇게 룰렛.cs 파일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기본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스타트 메소드하고 업데이트 메소드가 있어요. 자, 여기 클래스명은 룰렛이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명하고 동일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대소문자도 구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도 똑같이 파일명하고 같아야 됩니다. 자, 스타트 메소드는요, 이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동작하는 내용들을 적어주는 곳이고요. 업데이트는 프레임마다 동작할 때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주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동작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if를 쓰고요. input get 마우스 버튼 다운을 하도록 할게요. 자, 클릭했을 때 움직이게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0번이 왼쪽 버튼이거든요. 왼쪽 버튼이 눌려졌을 때 동작하게끔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클릭 한번 찍어 볼까요? 그래서 시작 스크립트는 문장 하나 끝나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 줍니다. 자, 저장했어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했고요. 파일에서 저장 누르셔도 되고 디스켓 모양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 스크립트를 지금 여기 이 돌림판에다가 적용을 해줬어요. 돌림판을 클릭하시면 맨 아래쪽에 여기 지금 스크립트가 이렇게 C샵 모양의 스크립트가 적용된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 제가 지금 콘솔 창을 추가를 안 했어요. 자, 콘솔 창 한번 추가할게요. 윈도우에 제너럴에 콘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콘솔 창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다 넣었어요. 플레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가 되면은 지금 게임 뷰가 실제 게임 화면이잖아요. 여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야지 클릭이라는 게 나오죠.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콘솔 창에 뜨고 있습니다. 클리어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코드를 열어서 이번에는 클릭이라는 걸 하지 않고요. 트랜스폼 점 로테이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x, y, z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세 가지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z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도 이렇게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문장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여주시고요.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유니티로 돌아와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할 때 동작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와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10도씩 회전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클릭할 때마다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할 때마다가 아니라 자동으로 돌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돌면 안 되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마우스랑 상관없이 얘가 회전을 10도씩, 왜냐면 업데이트 메소드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지금 회전을 하고 있죠. 마우스를 지금 제가 클릭을 하지 않았거든요.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얘가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와 회전이 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좀 더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피드를 아예 제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피드를 주도록 할게요. 스피드 값을 한 10 정도 이렇게 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스피드로 줄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얘는 선언이 안 되어 있는 아이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맨 위에다가 스피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쓰도록 할게요. public int speed 이렇게 뭐 초기값은 50 이렇게 줄까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10을 줘서 그 10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 지금 아무 반응이 없죠. 자, 마우스 클릭을 했으면 그때 회전을 하는 거죠.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회전을 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룰렛이 속도가 좀 더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코드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피드 값이 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피드 값에다가 조금 더 작은 숫자를 곱해주면 얘가 속도가 좀 더 줄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인트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플롯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실수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0.9 값을 더해서 곱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언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지금 0.9라고 했는데 시잡 스크립트에서는 실수 값은 무조건 뒤에 전미사 F를 붙여줘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클릭했을 때 이렇게 속도가 너무 조금 맞지 않으니까 이건 좀 수정해서 자기 그 컴퓨터 플레이 했을 때 상황을 보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초기값은 0.0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0.9로 하니까 너무 회전 속도가 조금 부족해서 0.97, 98 정도 해보니까 스피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룰렛이 만들어지면 이제 룰렛 판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글씨를 직접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 이름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좀 속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룰렛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유니티를 이용한 룰렛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